저희 수익형 부동산 TV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수익형 부동산 현장이 정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익형 부동산 실전 고수 두 분과 함께하는 방송, 보시면 돈이 되는 방송, 안 보시는 돈을 버리는 방송, 바로 김원 마스터의 수익형 부동산 TV입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생방송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투자하기 좋은 물건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18년 오늘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오늘은 서울 왕십리 뉴타운 내 대로변 코너 상가인 센트라스 153 분야 홍보관을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생방송 센트라스 153 리포팅에 동참해 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열정적이세요. 왜요? 빨간 원피스를 입으시고, 세 번째니까 약간 좀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방송을 봤더니 네. 너무 제가 까만색 자켓과 까만색 옷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게 네. 보이려고 했더니 너무 까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명도 안 따라주고.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조명 이런 거 상관없이. 아직 소개 안 끝났습니다. 네. 마음이 급했나요? 네, 그래요.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 기업 투자의 신 투자코리아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 신혜선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안 쳐주나? 그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고수십니다. 아주 훈남이시고 꽃미남이세요. 권호상 고수님 모셨습니다. 네, 할배 꽃미남 반갑습니다. 아이고, 할배는 왜 들어가요? 항상 이제 꽃미남으로 통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화면도 꽃미남이잖아요, 상당히 사실은. 좋으시던데요. 저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참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송의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그중 몇 개 질문에 대해서 방송 말미에 좀 두 분의 좀 해박한 내용으로 해서 좀 진실되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가 좀 굉장히 추워요, 아직도. 지쳐요, 지쳐. 그죠, 지치고 저도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철이고 버스고 전부 기침하시고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마스터님도 지금 감기 많이 때문에 좋습니다. 고생을 좀 하고 계시죠? 약을 좀 먹었더니 좀 약간 몽롱한 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고. 끝나는 시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왕십리 뉴타운 코너 대로변 코너 상가죠. 전층 프라자 상가입니다. 센트라스 153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항상 표현하는 게 강중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오니까 어떤 패널들 판넬들에 보면은 이제 강북 사구라고 표현했는데 강남 사구는 어딘지는 아시죠? 그럼요. 네, 강남, 서초, 서초. 네, 또 이제 강동까지. 그럼 강북 사구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던데 용산구랑 성동구는 꼭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용산구는 워낙 좀 특출난 지역성 특징이 있어가지고 강중에서 약간 좀 더 위로 이제 현재는 좀 보시고요. 저희가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이렇게 이제 강북 사구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센트라스 153 전층 프라자 상가에서 철저하게 한번 좀 검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건물의 어떤 특징적 장점, 그리고 주변 시장과 환경, 그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좀 강조점에 대해서 우리 권호상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네? 네. 준비했습니다. 저 못 외웠거든요.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만들어지기 전 건물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다 만들어져서 지나다니면 저게 그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이 딱 서 있으니까 오늘 아까 저도 근데 좀 센트라스 153이라 딱 비치고 있는 불이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주소지는요,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19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물론 대로변이죠. 그리고 이제 면적이 전체 땅이 257.25평이고요. 그리고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건물로 시공사는 SK건설에서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약간 오해 착오가 있었는데
저 1층부터 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이제 상가 지역이고요. 그 위에 6층부터 15층까지는 그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이에요.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소지는 대체 어느 정도 위치 있냐? 그쵸? 그래서 지금 비교하시기 편리하시라고 다음 그림에 보면 상왕십리역에서 200m, 약 200m 정도 되는데 도보 3분 거리에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위치가 대체 이 지역에서 어떤 거냐? 상시역 200m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서 왕십리 뉴타운 5,600세대 약 되는 곳에 메인 상권이 있는 도로에 메인 처음 초반 입구에 있는 코너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쪽 지역 상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세요. 뭐 서울 강북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메인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뭐 입지적으로 뭐 타고난 태생이 아주 뭐 너무나 훌륭한 자리이기 합니다. 그 덕분에 결과로서 이곳의 매매가나 전세가가 지수적으로 상승하는 아마 집 보러신 분들 지금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있는 두고요. 그런 만큼 이 지역 내에 아주 깔끔한 시설들을 자리하는 이 터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상가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 그런 핫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뒷장 넘겼어요. 이제 그 오피스하고 상가 부분을 약간만 좀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주요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수밖에 없는 특성을 타고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강북 지역의 센터의 오피스 메인 지역들과 그리고 이제 동대문권에 있는 그 시장으로 작은 상가나 오피스 임대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외에는 신축 물건이 사실 없었어요. 네,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2호선 아니겠어요? 뭐 다 있었습니다만 더 가까이 돼요? 이거면 돼요? 네. 좀 띄어요? 네, 아직도 이게 좀 안 익숙해서.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롭게 공급되는 업무 시설이 있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6층부터 15층까지의 그런 물건이 이제 공급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1층부터 5층까지의 그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죠. 위치 자체가 아파트 거주민들 메인 상가로 이동하는 동선에 위치해고요. 대로변에서요.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센트라스 비즈는 그 다른 것처럼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오히려 요즘 길 건너편도 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뉴스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세대가 아마 700세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예, 추가적으로 공사가 이제 오늘다 보니까 뭐 지상 한 3층, 4층 정도 공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핫한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상가 부분에서 조금 더 특장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대로변 가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저희 건물 말한 데가 더 있겠나 싶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마음이 편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될까가 아니라 되어 있는 걸 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이미 뭐 저희 뭐 후에 조금 더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큰 장점이 있죠. 바로 죄송해요.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임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임대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그 임대 사업과 관련된 거 저희 후면에 간략하게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오셔서 확인이 바로 직접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우리 권호상 교수님의 아주 그 명쾌한 그 브리핑, 자세한 브리핑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 코너의 백미죠.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신혜선 팀장님의 송곳 같은 질문과 권 팀장님의 명쾌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 대답 아니면 해설 이게 뭐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한번 좀 부드럽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신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권호정 교수님의 센트러스 153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참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항상 분양 물건이라는 건 미래 가치,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개발 이슈들이 있으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쩌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센트러스 153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현재.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즉시 수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이 센트러스 153이 있는 왕십리 뉴타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호 마스터님께서 계속 이 현장이 답이다. 네. 현장을 찾아주시는 곳들이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중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핫하기 때문이죠. 예, 지난주는 동대문, 네. 이번 주는 성동구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운데 여기만 핫해. 강북에서요, 네. 가장 아파트 주택에 대한 매매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이 성동구예요. 네. 그 이유는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마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강북권에서 중형 평수, 중소형 평수대가 네. 7억이 넘었다. 대단한 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용 면적 18.1평, 25.7평, 네. 20평대, 30평대 아파트들의 지금 현재 매가가 7억 이상이 되었다는 오늘 얘기입니다. 아침도 확인했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네. 강북에서 7억? 다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강남이나 강동, 최근에 뜨고 있는 강동, 네. 뭐 송파 이쪽에서는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다리 건너 강북이 과연?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또 핫한 지역이 바로 이 왕십리 뉴타운이죠. 그 기준으로 한 성동구고요. 그 최근에요.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얼어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전세가가 0.39포인트가 오른 지역이 성동구입니다. 네. 즉 1,500만 원 전세가가 올라갔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매매가는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심지어 매매가가 그대로 있고 전세가가 반대로 떨어지는 성향이 있어도 지금 현재 서울 지역 부동산들은 흔들림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중에서도 전세가 올라간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 바로 이 성동구입니다. 근데 이 성동구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실 겁니다. 강남 지역 재건축이 발목이 제대로 잡혔어요. 네. 계속 규제가 강화됐고요.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예,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북에서 강남과 가장 인접한 지역은 성동이고요. 네. 그리고 강남에서 또 핫하게 다시 조금씩 뜨고 있는 지역이 동작입니다. 한마디로 강남권과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지역에 굉장히 지금 많은 호재거리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신축이 많은 지역이 또 이 성동구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왕십리 뉴타운이고요. 네. 자, 왕십리 뉴타운은요, 기름 뉴타운, 은평 뉴타운에 이어서 미아 뉴타운까지 뉴타운이 4개가 먼저 진행이 됐고 2003년부터 추진돼서 2016년에 입주를 시작한 네. 10만 평에 5,600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원에 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시내에서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 했던 강북 지역에서 이런 대단지가 신축 2년밖에 되지 않은 데는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뉴타운이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서울 안에 작은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지. 예, 도로나 교통, 상업시설들, 특히나 이 개발이 늦었던 강북 지역의 계획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주변은 다 좀 뭔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것 같고 아직 아파트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새 아파트에 신규 도로에 신규 상권이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안에 신도시를 보면 중심 상업시설 안에
오피스텔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주변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들이라든지 이런 업무시설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택지들이 형성이 되고 아파트들이 생기고 점점 허허벌판의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서울은 허허벌판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밀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주거 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 그 다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과도 시세 차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왕십리 뉴타운은 특히 이 왕십리 뉴타운에 오늘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센트러스 153은 상왕십리역과 200m 거리. 네, 그렇죠. 예, 1번 출구 대로변입니다. 네. 대로변이고 그리고 여기 그 왕십리 뉴타운에 센트러스 1단지, 2단지와 텐즈 1단지, 2단지 중간에 네. 거기가 2차선 도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단지 내 상가처럼 네네. 상권이 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메인 상권의 바로 코너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센트러스 153이라는 이 투자 물건에 대해서 좀 흥미를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선시공 후분양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죠. 선시공 후분양이란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내 투자금에 대해서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뭐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아마 우리나라도 같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에 동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사실은 수익이 없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도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분양 물건들을 보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년 뒤에 그제서야 실물이 드러나고 그제서야 그 어떤 임대가 들어오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선시공 후분양은 직접 내가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직접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지금 변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투자의 안정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참 구미가 당기는 투자 물건이에요. 거기에 임대까지 맞춰진 상태로 수익률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네. 정말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건요. 네. 권호상 교수님. 네. 근데 센트러스 153 사실 왕십리 뉴타운 분양 당시에 같이 이렇게 분양을 했었어도 오히려 그 기운을 받아서 더 잘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할 이유가 없었을지 모르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뉴타운 내 메인 도로 거기다 역세권 사실 이것만으로도 뭐 추후 시세 차익까지 본다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센트러스 153이 선시공 후분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모델하우스 방문했을 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그렇고 이 건물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먼저 분양을 했는데 여기만 남아있으니까. 물론 간단하게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겠어요. 아무래도 재개발은 조합원들의 원래 자산에 다른 것들이 뭐 수익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딜레이가 되는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특히나 좀 주목할 사항은 원래 이 건물은 이쪽 상업지역에 걸맞는 사옥지였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한 뭐 대단위로 이 위치를 선호하는 어떤 회사에게 매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시장성 같은 것이 합의가 되면서 건물주께서도 아마 그걸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가나 그 더 필요로 하는 어떻게 한 회사가 통으로 쓰나, 작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쓰나, 그 소요수는 같을 텐데, 근데 저희한테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그 큰 건물이었으면 사실 뭐 수백억 대가 있는 사람이 그 참 메리트 있네 라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구분 등기를 통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무실들도 생겼고 그런 정도의 상가도 오픈됐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금액 중에서 좀 소액으로도 네. 이곳에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참신한 물건이 될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화 위복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케이스가 됐죠. 뭐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있는 사람들의 리그가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소액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떠한 그 뭐 상황에 의해서 뭐 조합이라든지 상황에 의해서 계속 지연이 되다가 이제 이번에 바뀌었다. 뭐 이제 그렇게 저는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지하철역부터 해서 쭉 이 메인 도로 쪽이랑 걸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주변의 상가를 보면요. 상황심역 바로 앞에도 굉장히 큰 상가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보통 흔히들 선입관에서 생각해보면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상가, 아, 무조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가가 아닌 이 메인 거리 상가의 코너긴 하지만 지하철역하고 200m 거리에 있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있는 상업지 중에서도 왜 하필 이 센트러스 153을 추천해주고 싶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은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여기 말고 물건밖에 없었어요. 그게 정확한 팩트고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건물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하철 유동으로 그쪽에 소화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뭐 사고 파는 것들과 관련된 리테일과 관련된 업종들이 쭉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는 그런 업종들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게다가 세대 수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넓어요. 거기 안에서만 수용하기에는 지역이 너무 넓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에서 정말로 이 단지 내 사시는 분들을 위한 상가시설은 어디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텐제 1, 2와 센트러스 지역을 가로지는 요 소도로 안에 다 모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로변에서 초입 자리가 저희 물건이면서 1층짜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에서 나가는 것들은 그거대로 맞는 업종이 그쪽에 임차가 들어온다면 이쪽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생활인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된다고 보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임대차가 되어 있는 물건들도 간단한 브런치와 함께 여유로운 아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좀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위에가 아무래도 생활 편의시설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임차가 되다 보니 거기에 맞는 약국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한 생활 필수품, 뭐 여기 아파트는 이 안에 사는데 역까지 걸어가시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필요하거든요. 그 이마트 24시로 입차가 되어 있고, 그 임대 사항이 제가 이 말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있거든. 있을 거라고 말씀 안 드려도 되니까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게다가 더 높은 특장점이, 아시겠지만 이쪽의 건물들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대로변에서 정말 우리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가시도가 나와 있느냐, 다른 데들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와보시면 확실해지십니다. 잘 안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제가 그래도 뭐 여기도 장점이 있겠지 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요. 2층만, 네? 예, 2층만 올라가도 그 안에서의 동선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판은 분명히 봤는데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저도 좀 헤맸거든요. 근데 저희 건물이 참 심플해요. 엘리베이터 딱 넣으면 딱 통로가 있고요. 그거대로 딱딱딱 찾아가시고 좋은 위치에 있어서 임차인이 굉장히 메리트를 느낀다 보고요. 제가 더 느낀 바로는 가시도 좋은 데다가 게다가 2층 이상 상가가 적어서 주세요. 상가가 없습니다. 하긴 여기 오다가 보니까 뭐 그냥 그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가 그 CL타워 방송 때도 얘기했었던 생활 밀착형, 그 부분을 보니까 여기 오다 보니 스타벅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하나 있었고 부동산 있었고 편의점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 1층 대로변 상가가 그냥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그 지금 권 교수님의 얘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시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어쨌든 임차 들어오는 사람이 잘 되면 분양주,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아지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가 지역은 오피스 지역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고층을 갈수록 아무래도 적은 인구가 좀 매력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학원가라든가 뭐 운동을 하는 곳 뭐라고 그러죠? 그냥 헬스라고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아, 여기는 PT라고 그러나요? 예, 예, 뭐 PT. 내지나 아니면 어떤 여러 병원들이 같이 밀집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집경력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그게 2층까지만 있는 건물과 5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 있다고 분명히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안정성 때문에라도 이분들이 뭐 계속 지속적인 임차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상가 부분과 관련된 거는 일단 답은 드린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센트라스 153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업무시설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오피스죠.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오피스텔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오피스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네. 많은 분들이 오피스에 투자를 또 하실 수 있는,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예. 특히나 이제 이렇게 오피스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때 네. 특히 지금 센트라스 153이 업무시설에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마음 놓고 하시면 되는데요. 네. 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까지는 아실 거예요. 사무실. 네, 한번 말도 참 사무실로 잘 끊어지네요. 근데 거기다 텔이 하나 붙은 것은 그쪽에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생겼고요. 오피스는 그냥 업무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감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자가 더 붙으니까 더 유용하네. 텔이 붙었으니까. 오피스도 사용하고 오피스도 사용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요즘은 좀 많이 좀 방향이 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전에 만들어진 말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오피스텔은 솔직히 지금처럼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좀 컸어요. 많이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준주거화되다 보니까 좀 작아진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이 말을 만들 땐 그런 의미가 맞았는데 지금의 오피스텔은 거의 주거용으로만 사용을 한다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피스를 사용할 사람들은 어디 가냐? 참 그게 문제가 됐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에 교통이 요지에 생활 인프라를 느끼면서 그리고 가시도 좋은 곳에 사무실 얻고 싶은 분들 많으세요. 단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물건이 그렇게 공급이 많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여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냥 있는 데서 막 들어가고 이 자리 나눠 씁시다 하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사실은 성동구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중구, 종로구도 많이 팽배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어 살펴보시면 아실 건데 이런 곳에 이렇게 번듯한 섹션 혹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런 오피스가 공급이 된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전문성적이나 선택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참 와서 이 홍보관에서 본 단어 중에 참 재밌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예요? 시스템 오피스. 시스템 오피스가 무슨 뜻인가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생 좋은 건 맞는데 말 그대로를 생각하면 한 틀에 저희가 아마 7평 정도 되는 오피스죠. 예, 그거가 딱 시스템에 이 업무에 딱 맞게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례로 그냥 7평 펑하게 되어 있으면 구분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밀 얘기를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손님이 찾아오셨을 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업무를 보는 분과 상담실 같은 거가. 그래서 여기가 좀 작지만 그래도 알차게 투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그 각 방마다 에어컨을 따로 설치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깔끔하게 바닥과 벽면을 해놔서 딱
그런 식으로 7평을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물건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임대가 확정이다, 네. 보장을 해준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정말 보니까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 지금 어떤 것들이 맞춰져 있나요? 네, 그 임차 관련 사항으로 혹시 그 준비될까요? 잠시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일단 뭐 말 나온 김에 상가부터 그러죠. 예, 각 층에 있는 거 그림에 보이시니까요. 제가 거의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층에는 세라프레도 브런치 카페가 있고요. 그 약국 그리고 이마트 편의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한의원과 이투스 청설학원이 들어가 있고요. 3층에는 제가 정확한 이름들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치과가 있고요. 내과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필라테스 있고요. 4층에는 주 교원이 들어와 있고 그 옆쪽으로 영어 학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층에는 같은 교원 계열이네요. 교원 위즈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잠깐 좀 읽을게요. 주 교원 위즈 CPI 리딩 타운 어학원이라는 데가 양쪽으로 좀 넓은 굉장히 그러게요. 전층을 다 이거 쓰는 영어 거죠? 가르치는 곳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교원이 그 초등학생들 그 빨간 펜, 맞아요. 빨간 펜. 하긴 여기 저 계시는 분 저 연령층이 좀 낮아서 아이들이 좀 어린 편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자, 그 위에 6층을 보시면 좀 작은 회사들이라 못 들어보셨던 것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세요. 네. 그 7층은 현대자동차 왕십리 지점으로 통으로 임대가 나간 모습이고요. 8층은 아직은 이쪽에 나도 사무실 얻고 싶다라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약간 공실이 좀 있어 보이네요. 배려인가요? 네? 배려인가요? 뭐 그렇다고 봐주세요. 예. 자, 그리고 9층과 10층에는 각각 조금 이제 좀 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11층, 12층은 개인 사무실들과 좀 작은 규모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층은 아쉽네요. 조금 큰 걸로 좀 괜찮았을 텐데 지금 임차 계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작은 호실들은 많으니까요. 뭐 실제로 사무실을 들어오실 분들이 이 점 좀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런 거 중에 이제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네. 상담사들이 어떤 성향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임차 계약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설명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거라고 봐지네요. 또 정답은 현장이 답이다군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임대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직접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전에 우리 권 고수님과 미팅을 하면서 권 고수님께서 여기는 임대 수익률이 확정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근데 사실 확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도 있고 참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확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예. 그 월세를 기기원 내시는 분들이 그 계약자분에게 통장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확정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빈 곳에 사무실 사용하시는 분은 임대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럼 그분이 내시는 분이 다시 투자자분에게 확정 임대 수익으로 가는 거가 되겠죠. 그 확정 임대 수익이라고 하면은 네.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아마 좀 기준점으로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로 미대출 수익 기준으로 한 건데요. 상가 부분은 약 5%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 부분은 6%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권고수님께서 놓친 부분을 좀 보충을 해드리자면 왜 지난주에 우리 재미있는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대출 잘 나오나요? 대출 잘 나오나요? 예, 네, 대출 잘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근데 또 하나의 메리트는 이 센트러스 153의 메리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대출 문제도 빠질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우리 최근에 분양하는 물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나왔던 얘기였어요. 수익형에는 RTI. 이자 상환. 그렇죠. 네. 임대업에 따른 이자 상환 비율을 보고 대출이 나간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사실 이 센트러스 153은
RTI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출의 그 라인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대출 잘 나오나요? 대출 잘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항상 웬만하시면 그래도 여유자금으로 이 정도를 뭐 오피스 하나를 투자를 하셔서 월세 수익을 받으신다면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네. 약 50에서 60% 정도 대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기존의 대출 방식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담보대출, 담보를 건물과 이 건물의 공시지가를 통해서 네. 그 공시지가에 따르는 담보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출이 원활하게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주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네, 신용이 안 좋으신 저희만 안 분들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의 신용도의 차이에 따라서 대출 잘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그러면 질문 내용에 아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네. 그 오피스 투자 장점이 있겠냐 네네. 물어보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신용 포인트죠. 예, 제가 사실 조금 좀 다른 것들 이해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한 도표도 마련했으니까 그 점만 네,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도표는 좀 이따가 올려주시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피스텔하고 오피스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름만 다른 거가 아니고요. 네. 제 나름대로의 표현식으로 하자면 오피스텔은 돈을 쓸어 가는 곳이에요. 임차인이 돈을 쓰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용 수익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임대주 대신하는데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오피스는 뭐 다르나?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오피스를 얻는 분들 거길 돈을 벌려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 돈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월세는 내요. 그런데 그 월세가 당신들의 수익을 내기 위한 창출 목적으로 임대를 가져간 거고요. 네. 그래서 월세가 발생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냥 단순히 주거로 자기가 사용 수익하는 문제는 그곳을 떠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기 임차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 가능성에서는 오피스를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이 사무실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인 단위로, 기업이죠. 예, 그런 분들이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네. 자기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곳으로 자기는 사무실 꾸몄고요. 손님들도 초대했고요. 네. 이곳에서 사업을 펼쳐놨는데 옮기기가 쉽겠어요.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이런 깔끔한 곳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강북에 쭉 다녀보세요. 어디 있나?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만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아? 사실 저희요, 아까 말씀드려 나눴지만 상가는 편의점 있으면 내가 하도 사던데 뭐 아니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죄송해요, 담배 사던데 이런 걸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저런 데서 그런 거 팔면 돈 벌겠네 생각해요. 맞아요. 아파트 보면 저기는 얼마 할까? 뭐 구조 보면 여기 살만하네. 나무도 많고. 자, 좋아요. 근데 업무 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직장인이 아닌 이상 잘 몰라요. 그래서 법인이 얼마 정도 생략이 설립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찾아봤어요. 뭐 자료들은 많은데 일단 2017년도 걸로 제가 도표를 네. 하나 넣었거든요. 그 전국에서 2017년 1분기 설립 회사는 지난 3년 중에 가장 많았다고 그러는데 불경기라 더 많이 만드는 건가? 뭐 많이 망하니까 또 많이 또 세워야 되지 않나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좀 이것도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된 것들도. 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소수로 적은 자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며 예전에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코어였다고 하면 네. 지금은 소프트웨어 코어로 많이 바뀌었다고 봐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시설물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제 그런들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된 게 아닌가. 아마 사람들 인원 숫자라든가 필요로 하는 평수는 좀
좀 그렇게 큰 건 필요 없을지 모르겠죠. 큰 규모는 알지 모르지만 회사들 수는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늘어났냐면 2017년 1분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5,447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 그 표본 조사를 시작한 2004년도에 두 번째로 높은 숫자라고 하고요. 네. 자, 그 그래프 보시면 거의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거의 그 그래프만 보이더라고요. 네. 잠깐 살펴보니까. 자, 저희 물건이 서울시 거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전체 양에서 얼마 정도의 퍼센트냐? 3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좀 이제 원통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규모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네.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으로 봐주실까요? 네, 한번 이제 보시는 거가 나와 있을 텐데 이 자본금 규모가 네. 여기 1억 원 이하로만 평균 냈고요. 네. 100억 초과 뭐 50억 초과 이런 건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네. 예, 그렇거든요. 1만 원 이하도 41.5%나 됩니다. 아니, 1천만 원 이하가. 자,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33.1입니다. 자, 소형 오피스 인원으로 생각하시는 수요층이 전체 서울 지역, 아니 전체 서울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그걸로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작은 소형 오피스가 필요한 분들의 그 퍼센트가 74.6%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임대 대기 중이라고 많이 써 있는 센터에 있는 거대한 사무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대로 연구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창업을 하신 거고요. 그거대로 자신의 분위기에 맞는 곳들로 이런 임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이건 말해야 되나 솔직히 싶긴 한데 네. 그 광화문 쪽이나 종로 쪽부터 동대문 아까 말씀드린 상권까지 많은 오피스 건물들이 산지에 있는데 네. 저희 건물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폭이 좁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건물이 지금 직사각형으로 뻔듯하지가 않아요. 전면은 넓은데,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전면과 후면, 그러니까 북향과 남향 방향으로 시야가 다 뻥 뚫려 있는 높은 층고는 기본이고요. 층고가 높으면 뭐합니까? 안 보이면, 가려 있다면, 그죠? 그리고 사무실인데 창문이 없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건물 효율이 안 나겠죠? 물론 어두운 걸 추구하시는 곳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시설물을 장착하시면 되시는데 이쪽 건물의 장점은 북향 방향도 모든 오피스에 창이 있고 남향 방향도 모든 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랑 비교돼서야 될 만한 그런 구조를 갖춘 건물이 있나? 사실 제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러한 시장을 기본으로 한 곳에서 유독 이 건물에 있는 이 형태까지 모든 삼박자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며 뭐 추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조금의 더 플러스 알파된 수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지난주에 이제 리버리치 방송을 하면서 시세를 조사를 해봤는데 오피스텔도 네.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억 이상이 높아요. 맞습니다. 1억 이상이 같은 평수에 대비해서 높다라는 건 그만큼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신축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플러스 요인으로 나중에 시세 차익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광화문이나 종로나 네. 그리고 또 이 동대문까지 쭉 라인을 형성해 보면 아까 딱 권구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답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소요. 예, 다 소형이고 임대료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떠한 정확한 그 수익률만 보장이 된다면 참 소액으로 그리고 대출까지 잘 나온다면 네. 예,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사실대로 진짜 팩트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장점만 계속 있네요. 단- 단점을 잡을 게 별로. 단점.
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그 아까도 뭐 다시 뒤집어서 그냥 한 번만 딱자 그 네. 결론을 내보시면 사실은 원래 계획은 이 건물은 그런 게 아니었다. 네. 예.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계획 없었죠. 없었겠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구분 등기화 돼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우리가 직접 하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일부라지만 어떤 건물의 주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네. 이런 추가된 이런 지역에 다른 뭐 여기 건물 없으면 오피스 없으면 저희 거 자차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갈 만한 매물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특장점이 아주 한가득한 이런 물건이 앞으로 생길 게 아니라 생겨 있고 네. 그리고 임대가 들어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있고. 걸로 선택하시면 되시고 게다가 지은 지도 좀 됐으니 네. 지금 지어지는 것들을 제한받는 대출 문제도 안 받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만 뭐 좋은 점들만 너무 산재돼 있네요. 여러분의 구매에 맞는 다양한 것들이 임차가 형성돼 있으니까요. 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눈을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어떤 질문들이 실시간 올라왔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우선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실까요? 물어보신 분들은 상담을 위 번호로 하면은 언제든지 가능하냐고. 네네네. 예, 예, 24시간 아 24시간. 예, 24시간 김호 마스터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24시간 가능하세요? 그저 그 질문으로 해주신 분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으시고. 아 그래요. 아, 상담은 어디서 하냐? 네. 아, 예. 뭘 좀 아시는 분이시네요. 예. 얘기가 길어질 거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호 마스터님께서 24시간 항시 대기 중이십니다. 아니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되실 거예요. 23시간인가 봐요. 네, 23시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그 왕십리 뉴타운 이쪽하고는 참 그 인연이 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대기업에 어느 이제 관리직이 있을 때 이쪽으로 이제 발령이 났었는데 그때 이제 왕십리 초기였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성업 중에 있는 이마트도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이게 센트라스라는 이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꿈의 도시인 아트라스가 센터에 있다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센트라스하고 나 짐작했을 네. 텐데. 근데 이 센트라는 게 이제 그 가운데 뭐 중심, 중앙이라는 뜻도 있지만 100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예. 네. 100년간은 아파트, 100년간은 뭐 시설들 이런 의미로 이제 담고 있거든요.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뭐 30몇 개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서울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1위가 이제 시카고 그쪽 이제 수익권 내에 들었던 데가 이제 필라델피아나 뉴욕 이런 데 보면은 도심지에 어떤 이제 맞췄느라 하는 높은 빌딩들이 산재해 있지만 공원이라든지 어떤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들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있으면은 좀 바라볼 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 많은 그 상품들을 그 구매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 아까 이제 신 팀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안에 있는 신도시 요런 형태로 이제 구성됐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 시장 안에 이러한 프라자 그리고 섹션 오피스, 근린 생활시설이 아주 그 조화롭게 형성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특징 있는 건물이고요. 더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이미 지어진 선시공 후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가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그 특징 있는 물건이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한번 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 마스터보다는 우리 고수님들이 이제 오늘 온 이 왕십리 센트라스 153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는 짧은 멘트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예, 오늘 물건을 먼저 소개해 주신 그렇죠. 예, 권구수님이 예. 여기 한번 총평으로 한번 간략하게 포인트
몇 가지만 한번 찝어주시면 투자가분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이 이해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1시간 아직 안 됐습니다. 지겹진 않습니다. 예, 저희 시간 때문에. 아니, 왜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한번 포인트는 참 간단해요. 근데 사실 저 정리하고 써놓은 말은 없습니다만 그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네.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인빌이라는 새로운 비쇼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인프라가 갖춰진 주거 생활을 원하고 그 안에서 주말도 딴 곳으로 가지 않으면서 많은 걸 모든 걸 가능하면 해결하기를 원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오피스텔이라는 오피스는 대체로 아니요 오피스는 좀 그만둘게요. 오피스텔은 주가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직장 가까운데 나의 숙소가 있다. 네네. 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런 걸로 맞춰서 사실 오피스텔이 위치한 위치가 직원들 출근하기 편하라고 역세권에 만들어 놨으니 거기가 역세권에서 멀면 거기 옆에 있는 게 직주가 맞는데 네. 오피스텔을 역 주변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 거기 옆에 가까운데 숙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오피스텔은 당연히 역세권이 인기가 있었다고 봐져요. 저는 이제 그런 이유였는데 반대로 이제는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신 뉴타운이 있고 다른 것들은 여기 저희가 그것만 설명드려서 그렇지 다른 아파트 지역들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많이 형성되고 있고 단점이 있다면 좀 비싸다는 거.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분들이 사무실도 내 집 앞에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역으로 네. 반대되는 개념도 가질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탁월한 앞으로 저희랑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장단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시스템 오피스를 만들고 소요를 만들고 네. 역 가까운 데 만들고 다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 저희 거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그런 장단점이 이곳에 있죠. 네. 예. 제가 사실 그 말씀드리는 수준이 그래요. 여러 가지 짚기보다는 가장 포인트 되고 메인 되는 거대로 이거 하나만으로도 짤만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사실 계약자분들에게 주로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였는데 서울 시내에서 2억 아래로 네. 자기 개별 등기 무슨 물건 갖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억은 다 넘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 2억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량이나 그리고 그 뭐 임대차와 관련된 임대 수익적인 거에서 어떤 뭐 안 된다는 보장까지도 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때 너무나 부담이 없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방송을 보셨다면 네. 저희 모델하우스 이쪽에 사무실로 그 오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시기 전에 가시는 길을 자가 운전을 하시던 버스로 이동하시던 지하철은 안 보이겠습니다만 네. 주위에 한번 쓱 계속 보시면서 가보세요. 저희가 눈높이로는 많이 보는데 네. 그 1층 상가들은 뭔지 잘 보이고 있는데 위에가 뭐가 있는지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 건물을 딱 보시면 아, 그 친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 네. 라고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피스텔에 대한 방송을 했었습니다. 주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업무시설, 오피스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피스가 좋다는 거야, 오피스텔이 좋다는 거야 라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는요 사실은 처음부터는 없었던 용어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업무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업무시설에 어떻게 보면은 분양을 하시는 분들께서 마케팅 용어로 만든 하나의 일종 그냥 흘러가는 용어였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세무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네. 나라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주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월세를 받는다. 네. 그리고 또 주거는 항상 그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역 가까운 데를 찾는다라든지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시설을 네. 더더군다나 지금 많은 1인 세대들, 2인 세대들이 구성이 되면서 굳이 큰 집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파트처럼. 네, 네.
그리고 서울시 혹은 또 주변의 전셋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개인한테 월세를 받는 거라면 네. 오피스는 말 그대로 법인사업체. 네. 조금 전에 우리 권고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한테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다면 사실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개인이다 보니 월세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을 좀 높게 받는 경우들도 네네. 있죠. 그런데 기업은 일단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 선택은 어떤 곳에 오피스텔이 좋다, 오피스가 좋다. 사실은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선택은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요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가세가 환급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네. 건물분의 10%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안 되죠. 네네네. 예,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이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네. 그리고서는 진행을 하시면 오피스텔이냐 오피스냐의 답은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을 네. 말씀을 드린다면 투자의 목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들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오피스가 될지 오피스텔이 될지 네네. 이제 그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상권 분석을 조금 해본 결과 네. 지금 여기 같은 이 지금 왕십리 뉴타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도로 그리고 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상업시설 그 도로들 네네. 고기를 다 이어봤을 때 네. 여기 지금 가장 많이 상권 분석을 했을 때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업종은 생활 밀착형이에요. 5,600세대를 깔고 있는 네. 지역이고 한마디로 생활 밀착형이라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병원, 네. 편의점, 네. 그리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브런치, 네. 커피숍, 네. 뭐 그런 것들이나 음. 그리고 뭐 내가 가깝게 갈 수 있는 학원, 교육시설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분석은 센트라스 153을 찍었더니 제일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네. 그 첫 번째 업종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왠지 설득력 있는데. 예, 그리고 네. 두 번째 업종으로 나온 게 학원이었어요. 예. 학원 요건 좀 많았던 거. 네네. 예, 그리고 편의점. 음. 자, 이런 시설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활과 가장 가까운 시설들이 그만큼 계속돼서 임대 수요들은 네네네네. 있을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창업도 고려해야겠네요. 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예, 그 김호 마스터님하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좋냐라는 네. 얘기에 네네. 비싼 데는 이유가 있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코너 땅은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예, 공시지가가 높다. 네네네.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것까지 좀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이까지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상의를 좀 해보시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이 답입니다. 현장에 오셔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직접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이제 신 팀장님이 이제 짚어주셨듯이 이 그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생활 환경들은 항상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센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센트라스라는 그런 이름에도 이렇게 의미가 이제 내포되듯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투자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듣는 말 중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제 공실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약간 트라우마도 비슷해.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는데 사실 공실률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절대적 공실률하고 상대적 공실률. 절대적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방의 어느
뭐 회사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인구가 많고 지방 분권적인 부분에 있어 많이 이전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기업도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럼 좀 마음 아픈 부분이지만 부도나 뭐 도산 뭐 이런 경우에서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대학교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가격을 내려도 그 공실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봤던 센터 부분은 어쨌든 그 가격이라는 거는 서로의 어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만나는 부분에 형성된 부분들이니까 가격 조정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공실률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포인트로 말씀드린 부분, 이 센터가 가지는 중요성, 부동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항상 중심지를 위해서 흔들린다, 뭐 결정된다, 아니면 뭐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그 강조드린 부분, 우리 이제 강남권보다 강중권, 계속 도심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슈도 많고 계속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부분에 두 번째 방송이지만 오늘 그 포인트 되는 자리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153 타워. 아까 이제 세 분 저희 포함해서 이제 권 교수님, 신 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이제 캐치프레이즈 항상 현장이 정답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궁금한 부분 오늘 방송에서 아마 다 표현은 못 해드렸을 거예요. 투자의 부분들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꼭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내용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개괄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튼 좋은 정보 그리고 명쾌한 질문 아니 답이죠. 그리고 송곳 같은 질문으로 오늘 프로그램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유익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습회 3일 방송에서 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요. 아주 전 마스터 입장으로서 이제 3세번이라 가는데 오늘 이제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좀 덜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약물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정말. 예, 감기약의 좀 몽롱함으로 네.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항상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방송 시작을 할 때. 네, 맞습니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날씨 또 풀린다고 하니까 네네네. 특히나 이 온도차 심할 때 네. 예, 긴장 늦추시면 안 돼요. 자, 그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 SBS CNBC 부동산 스토리 김호 마스터의 술경 부동산 TV 오늘 이 시간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시청자 여러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